그래서 연금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다시 이제 정규직 취업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장년층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아르바이트 탑 5에 대해서 이제 그 이유는 이걸 사람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교육 자체가 이제 굉장히 그 인기가 많은데, 그래서 중요한 기준은 단 하나, 내가 1년 이상 버틸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이 퇴직 후에 가장 먼저 하는 고민 중에 하나는 이제 경제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금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다시 이제 정규직 취업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아르바이트를 지금 찾기 시작하는데, 오늘은 중장년층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아르바이트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5위입니다. 마트, 편의점 이제 근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일은 이제 진입 장벽이 낮고 접근성이 굉장히 좋죠. 경력이 없어도 시작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근무 시간도 비교적 유연 근무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체력 부담도 적은 것처럼 보여 갖고 많은 분이 선호를 지금 합니다. 하지만 이제 현실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장기간 서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물건 진열이라든가 계산 청소하고, 이게 생각보다 이제 일이 많습니다. 또한 그 손님 응대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당연히 이제 선량한 고객뿐만 아니라 이제 무례한 고객도 여러분들이 대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쉽지가 않은 직업일 수가 있다. 그다음에 고객의 어떤 그 컴플레인에도 이제 적절하게 이제 대응을 해야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감정 노동, 그러니까 콜센터에 있는 그 불만 고객을 지금 대응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지금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생각보다는 수월하지가 않다. 그래서 이게 사람 상대하는 스트레스가 있는 분들한테는 별로 권하지 않고, 그다음에 쉽지 않은 그런 직업일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정을 지금 고려할 때 이제 이 일은 단순 반복 업무가 괜찮은 분, 그다음에 사람 문제에 큰 스트레스가 없는 분들한테는 적절할 수가 있다. 반면 이제 사람 대하는 게 좀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나한테 이제 무례하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걸 견디지 못하는 분들한테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기 아르바이트 4위가 주차 관리, 건물 관리입니다. 많은 이제 중장년층이 선택을 지금 하시는데, 업무 자체는 사실은 단순하죠. 차량 안내, 출입 관리, 이제 간단한 점검이.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좀 고려해야 됩니다. 장시간 근무, 그다음에 야간 근무 가능성, 그다음에 이제 비교적 낮은 시급, 특히 24시간 근무 교대하는 곳도 있는데 이게 몸에 큰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 유지가 굉장히 큰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조용한 환경을 선호하거나 아니면 규칙적인 근무 가능한 분들한테는 적합한 아르바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위는 경비 보안 업무입니다. 퇴직 후에 많이 선택하는 대표적인 업무인데, 우리가 이제 경비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이틀 정도의 어떤 그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그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걸 사람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교육 자체가 이제 굉장히 그 인기가 많은데, 어쨌든 이 직업을 선택하는 그 인기가 많은 이유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일정한 급여를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장기 근무가 가능한 점 때문에 이제 인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사실은 현실은 이상하고 생각보다는 좀 다른 부분도 있다. 야간 근무는 필수고, 그다음에 긴 근무 시간, 대부분 이제 12시간 이상 이제 근무를 지금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민원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을 수가 있다. 특히 이제 입주민 응대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 신문에 보면 굉장히 지금 그 진상 입주민 아마 사건들을 지금 많이 이제 접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일상화된다고 이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앉아 있는 일이 아니라 계속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그 감정 노동도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직업을 선택할 때 이제 고려할 때 반근무가 가능하고 사람 응대에 익숙한 사람한테는 적합한 아르바이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2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배달, 운전 관련 아르바이트입니다. 장점은 명확합니다. 일한 만큼 벌 수가 있고 시간 선택 가능하고, 그다음에 혼자 일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하다. 날씨 영향이 크고, 그다음에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체력 소모도 큽니다. 특히 이제 오토바이나 자전거 배달은 안전 문제, 그다음에 이제 체력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유로운 대신에 이제 리스크가 큰 일이라고 생각을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혼자 일하는 게 편하고 활동적인 분한테는 좀 적합한 그런 아르바이트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1위가 되겠습니다. 청소 미화 업무로 가장 많은 중장년층이 선택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 앱을 켜시면 많은 분들이 많은 구직 사이트에 아니면 구인 사이트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화 업무다. 그래서 이 이유는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이유는 현실적입니다.
채용 기회가 많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비교적 안정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일도 쉽지는 않습니다. 육체 노동이고 그다음에 반복 작업이고 시급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다음에 근무 시간도 상대적으로 이제 이게 적다 보니까 이제 월 가져갈 수 있는 수입도 낮아질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일을 지금 하시다 보면 허리 무릎 부담이 이제 좀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버틸 수 있는 체력만 있으면 뭐 굉장히 적합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단순 작업이 괜찮은 분, 그다음에 안정적인 일을 원하시는 분, 그다음에 체력이 괜찮으신 분한테는 굉장히 좀 적합한 그런 업무가 환경 미화 업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쉽고 편한 일은 없다는 겁니다. 퇴직후 아르바이트는 조건이 아니라 이제 버틸 수 있는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편한 일은 없을까?' 하지만 그런 일은 현실에서는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기준은 단 하나. '내가 1년 이상 버틸 수 있는가?' 이 기준을 이제 보면 여러분들의 어떤 선택지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돈만 보면 금방 지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체력만 생각을 지금 하게 되면 좀 수입이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 기준이 이제 중요할 수가 있다. 그래서 퇴직 후에 일은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앞으로의 어떤 삶을 지탱하는 구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신중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여러분이 퇴직 후에 선택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직업 하나 내지 둘 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그 선택을 지금 굉장히 신중해야지 앞으로 이제 5년, 10 년이 편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내 삶이 안정되는지 아니면 더 힘들어지는지 이런 기준으로 여러분이 선택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돈을 벌려고 일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삶을 유지하려고 일을 찾고 있는가? 이 대답에 따라 여러분의 어떤 선택지는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의 일은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일은 어떤 목적으로 지금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퇴직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이제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전환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어떤 일과 소득, 재산과 같은 숫자에만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매몰이 되면 이 내면의 평안한 삶과 어떤 삶의 질이 굉장히 지금 떨어질 수가 있고 그다음 이제 의미 있는 관계하고 이제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지금 미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자가 퇴직 후에 숫자에 집착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퇴직 전부터 숫자에 굉장히 이제 민감해 있습니다. 뭐 퇴직 후에 내가 얼마 있어야지 뭐 생활이 좀 안정된다더라. 뭐 이런 말을 이제 언론이나 유튜브 이런 데서 이제 굉장히 지금 자주 접하게 되고 그다음 이제 주변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지금 강조를 지금 많이 당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수시로 이제 내 통장 잔고라든가 연금, 생활비 등들 이렇게 이제 비교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죠. 이게 이제 모든 사람한테 아무리 계산을 하더라도 대부분 사람들은 적자를 지금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에다가 뭐 어떤 자녀가 결혼이라도 앞두고 있다고 하면 정말 나오는 건 한숨밖에 없죠. 이때부터 이제 머릿속에는 불안으로 이제 가득 차게 되면서 일상에서는 웃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뭐 불안해하더라도 문제는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내 삶만 불행해진다는 것뿐입니다. 아무리 내가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더라도 변하는 거 없고 내 마음만 불편해지고 그다음에 이런 부정적인 기분이 가족과 주변 사람들한테 전해지면서 관계만 소원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숫자에 좀 둔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지금 하는 동안에 뭐 연봉이라든가 아파트 평수, 차량 가격 등 이게 숫자가 내 가치를 어떤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지만 퇴직 후에는 이 기준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기준이 변해야지 인제 긍정적인 심리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계속 숫자에만 집착을 하게 되면 '야 이 돈으로 30년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면서 경제적 불안과 스트레스가 인제 굉장히 지금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가 아파트 평수 같은 공간과 재산의 크기에 둔감해져야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사회적 비교와 외부 평가에 굉장히 지금 민감했습니다. 뭐 동기나 동료보다 더 넓은 아파트에 살아야지 뭔가 지금 경쟁에서 이기는 것 같고 주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같은 그다음에 동료보다 더 빨리 이제 승진해야지 경쟁에서 앞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가득 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이제 살아왔죠. 하지만 퇴직 후에는 뭐 주변 사람들하고 이제 비교보다는 내 삶의 어떤 만족 그다음에 여유, 그다음에 내면의 충만함에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동호회나 취미 활동에서도 숫자에 둔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취미 활동을 지금 하시게 되면 숫자로 서열을 매기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운동 동호회에서 랭킹을 매긴다든가 아니면 뭐 골프에서 뭐 어떤 그 타수를 지금 이렇게 서로 비교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독서 동호회에서도 뭐 내가 한 달에 책을 몇 권 읽었다는 등 뭐 이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기 위한 숫자가 수시로 인제 등장하게 됩니다. 뭐 이런 용도의 숫자는 동료들하고 관계를 그 수평적인 관계에서 수직적인 관계로 만들어 갖고 인제 소통도 좀 불편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갈등을 일으키고 스트레스를 만들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직장에서는 업무상 위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퇴직한 후에는 내가 만나는 동료들하고는 어떤 위계보다는 수평적인 관계를 지금 유지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숫자로 지금 서열을 지금 매기는 순간에 이게 인제 수평적인 관계에서 수직적인 관계로 인제 바뀌게 되면서 서열 관계가 만들어지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지금 좀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머리 위에 만약에 인제 여기 머리 위에 서열을 지금 매긴 채 만약에 인제 동호회에 나간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뭐 저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지금 비교 여류에 있다든가 아니면 뭐 그랬을 때 여러분의 행동, 그다음에 내가 저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비교 우위에 있을 때 여러분의 행동 아마 많은 경우에 좀 이게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런 어떤 그 내가 서열에 따라서 이게 행동의 어떤 그 변화가 생긴다고 하면 여러분도 지금 계속해서 인제 그게 평상심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 동호회 활동 자체가 불편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불편해지는 동호회 활동은 오랫동안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그 숫자에 좀 둔감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숫자에 둔감해지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숫자를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어떤 삶의 참된 가치를 재정립하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돈과 물질을 넘어가고 어떤 사람하고의 관계, 그다음에 건강, 자기 성장 등 어떤 그 삶의 본질적인 요소에 좀 집중을 지금 하시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지금 이제 키우시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심리적 부담이라든가 어떤 외부의 평가에 조금 이제 벗어나서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를 지금 마련할 수가 있게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가 이제 퇴직 후에 숫자에 둔감해지라고 하는 건 뭐 무관심이라든가 포기가 아니라 삶의 새로운 국면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를 재정립하는 성숙한 태도일 수가 있습니다. 뭐 연봉이라든가 연금, 아파트 평수, 차량 가격 등 사람을 숫자로 비교하지 않고 그다음에 내면의 평화, 의미 있는 인간관계, 그다음에 건강한 생활에 집중하는 게 퇴직 후 삶의 질을 높이고 정신적 안정감을 유지하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